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오늘은 4단원의 세 번째 3차 시예요. 우리 이제 3차 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는 상황을 좀 경험해 보고 다양한 매체의 쓰임과 특징을 이해해 봤습니다. 오늘 3차 시에서는 매체가 전해주는 주제를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효과를 조금 점검을 해볼 거예요. 자료가 주는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제에 맞는 자료를 어떻게, 매체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 함께 찾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오늘 3차 시도 여러분들 힘을 내서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오늘 두 개의 매체를 먼저 볼 텐데요. 네, 하나는 포스터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표 사진입니다. 그래프 도표 사진인데요. 두 개의 특징을 먼저 보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그림 가에서 보시면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돼 있는데 손에는 이제 휴대폰이 있고 이 손이 좀 이제 이상하죠? 네. 사람에게서 나온 손은 휴대폰을 잡고 있고 휴대폰에서 나온 손이 사람의 어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휴대폰을 당신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에 잡혀 있습니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 발생인데요. 흔히 뭐 스몬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림 가와 그림 나 각각 다른 매체거든요. 둘 다 사진이 아니라 하나는 가는 이제 포스터 매체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가는 도표 매체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매체 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휴대폰에서 나온 손은 내 어깨를 잡고 있고 내 손은 휴대폰을 잡고 있어요. 과연 우리들은 휴대폰을 잡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휴대폰에 잡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사람은 휴대전화를 잡고 있고 또 휴대전화는 사람을 꽉 잡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약간 느낌이 우리가 휴대전화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고민해 봅시다.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매체 나의 내용인데요. 매체 나의 내용은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지는 것,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입니다.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2012년 이후에는 1년에 1000건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체가 전해주는 주제는 뭘까요? 글가의 주제와 그림 가, 매체 가와 매체 나의 주제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매체 가의 주제는 네, 금방 찾을 수 있죠.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등 휴대전화에 중독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휴대전화 사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글 나는 걸을 때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위험하다. 교통사고 발생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매년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걷거나 운전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전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매체 자료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른데요. 매체 자료 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포스터입니다. 가의 매체 자료는 포스터고요. 주제를 잘 전달했을까요? 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좀 약간 그림이 좀 난해했지만 그래서 딱 그림을 보는 순간 뭔가 관심이 확 가고 그리고 아 이게 휴대전화가 날 붙잡고 있나? 이런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 광고의 글이 질문의 형식이라 더 생각하게 만들고요. 휴대전화가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아주 잘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글이 아주 명확하게 그 주제를 전달하고 있죠. 당신은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당신은 휴대전화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전화에 잡혀 있습니까? 아주 선명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매체 나는 바로 포스터입니다. 주제 잘 전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도표로 나타내니까 연도별로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 발생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수치도 넣어서 더 정확하고요. 아, 여기 포스터가 아니라, 나는 포스터가 아니라 도표입니다. 도표. 도표.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를 정할 텐데, 선생님이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발표 주제와 거기에 활용할 매체 자료, 그리고 또 매체 자료를 활용한 까닭을 각각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거 쓰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예시를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스마트폰 과몰입을 예방하자, 스마트폰 중독을 조심하자, 라고 이제 한번 발표 주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로는 선생님이 생각한 건 도표고요. 이 도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스마트폰 과몰입 시간을 도표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한눈에 위험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는 스몬비족이 되지 않게 주의하자. 스몬비족은 바로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좀비.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활용할 매체로는 사진을 넣었어요. 사진은 왜 넣냐면 외국의 스몬비족 사고 예방 표지판 또는 실제로 사고가 난 사진 등을 제시하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모두 세계적인 문제이구나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사진을 넣어봤고요. 선생님이 또 발표하고 싶은 주제로는 우리 좋은 댓글을 좀 남깁시다. 악플 남기지 말고 선플이라고 하죠. 선플을 좀 남깁시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맞는 자료로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SNS 서비스 등인데요. 이걸 직접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댓글을 직접 제시해서 좋은 댓글과 나쁜 댓글의 영향을 직접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체험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와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매체 자료 그리고 또 그 매체 자료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교과서 150쪽, 151쪽 활동으로 이번 3차 시 활동을 마무리할 거예요. 교과서 등교시에 선생님이 150, 151쪽 꼭 확인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래요. 네, 이번 3차 시에서는 매체가 전해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주는 효과도 함께 체험을 좀 해봤습니다. 간단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를 선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 선생님이 151쪽에 제시했으니까 교과서 활동 꼭 마무리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과서 활동은 언제나 중요하니까 꼭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약속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해주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